팀장님 해도 되나? 열심히 했으니까. 네. 제가 알아서 소개하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저는 구현근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쪽 강의를 한 15년 정도 됐고요. 제일 초창기에 제가 서울의 거기 휘문고등학교 앞에 대치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는 기업체 연수하고 그쪽 관련된 임원 연수하고 하던 사람인데 외환기회 모임에서 시카고 대학교 입학사정관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AOS 시스템이라고 Admission Official 시스템이라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80년째 아이를 뽑고 있습니다. SAT 점수가 2400점이 아니고 2300점인데 하버드를 합격하는데 2400점 만점 찍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만점 찍었는데 떨어지고 수능을 한 95점 맞았는데 합격하고 이 도대체 뭐야? 이런 게 있지. 대학을 왜 이렇게 뽑지? 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경북대학교 출판부에서 입학사정관에 관련된 책자를 만들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공부는 그렇게 막 내신 점수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합격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거죠. 우리 애가 내신이 4등급이고 우리 애는 2.5등급인데 얘는 경대전자공학과를 경북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떨어졌는데 내신 4등급인 애가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입학사정관지 처음 시작이었고, 근데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소를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는 사람, 정보력이 높은 사람, 부모님들의 어떤 영향력이 커진 애들이 유리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왜냐하면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성적들을 다 받아줬거든요. 그 다음에 공인 외국어 점수 그런 걸 받아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교육 배제를 한다고 점점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여기가 학교입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학교인데 여기에 KMO라고 수학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공인 외국어 성적, 그 다음에 각종 외부대의 수상, 그 다음에 논문, 특허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됐어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줄 수 있는 부모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이고요. 원래는 이 이름을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요거 말씀드렸죠. AOS라고. AOS가 Admission Official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들이 평가하는 전형은 이름이 뭘까요?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전형 이름. 입학사정관제.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에서 바꿔버린 거죠. 이름이 좀 그렇다. 원래 지금 저희들 이제 방과후학교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방과후학교가 원래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저 이름을 바꾸고 싶었어요. 방과후학교. 근데 바꿀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바꾼 거고 이걸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일종 학종을 바꿨어요. 이게 요렇게 오면서 이게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밖에 있는 것들. 그러면 이렇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내 수학 경시대회로 바뀌는 거고 논문은 이렇게 해서 탐구 보고서 대회로 바뀌는 거고 공인 외국어 점수도 영어 에세이 대회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안으로 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외국 건 인정이 안 되고 한때 한 4, 5년 전만 해도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국제 KMO 전형 입상 기록만 있으면 그냥 패스였어요. 무조건 합격. 4, 5년 이상 그 위로. 근데 이게 학교 아니고 학교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학교 안에서 어디로 들어온다는 얘기냐면 교실로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학교 운동장에서 사실 안 하니까. 교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수업 안으로 들어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수업 안에서 했던 걸 적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특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언론에서 세특이 중요하다 하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히스토리를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왜 중요해? 요즘 그걸 중요시한데 왜? 모르는 거죠. 과거에는 옛날에는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창체라고 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 있는데 이게 더 중요했어요. 세특은 줄이 없었어요. 거의. 이게 지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이게 중요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 들어오면서 교실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들어가서 오는 게 세특이 좀 생긴 혹시 요거 네, 알겠습니다. 이거 안 나오네요. 왜 세특이 중요한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직까지 요 창체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애들이 초등부터 지금 고등도 있고 이제 졸업시킨 부모님도 계신데, 자 초등부터 갈게요. 초등부터. 초등. 우리 아이는 그냥 튼튼하고 씩씩하게 자라면 돼. 하시면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요즘 시험도 없고 학습이 주로 언제부터 제대로 시작되냐면 4학년부터 학습이 제대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5, 6, 7, 8, 9세까지 한 10세까지라면 얘들은 뭐 해야 될까요? 나중에 얘가 공부를 해요. 제일 중요한. 요까지는 엄마가 읽어줘가지고 춤 듣는데 이게 지나면서 지날수록 아이는 책을 읽나요? 핸드폰이나 게임을 하나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 책은 정말 많이 읽어요 했는데 나중 되면 국어 성적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책을 읽는데 그냥 읽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책을 읽고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적을 수 있어요. 글로 적으려면 이거 읽고 요약하고 내용 파악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독해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뜻이겠죠. 요게 안 되고 단순히 책만 읽으면요. 책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분석이 안 되고 어려워져요. 지금 수능에서 문과 쪽 수학은 표점이 좀 높지만 이과 쪽 수학보다 그냥 모르시면 그냥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국어보다 표준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정시로 대학할 때. 네. 수시에서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이 중요한데요. 등급이 중요한데 정시에서는 등급하고 상관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수능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 생물, 탐구 2 이렇게 쳤다고 치면 다 1등급을 찍었어요. 그러면 의대를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근데 다 1등급을 찍고 이게 2등급도 하나 있어요. 근데 의대를 갈 수 있느냐? 갑니다. 점수가 얘가 더 높다는 뜻이죠. 내가 100점의 1등급과 96점의 1등급은 천지 차이. 요거 이해하셔야 되고 일단 모르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내용은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는데 이 정시나 그 입시에 대한 용어 설명만 해도 꽤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에 좀 저학년 학부모님들이나 뭐 잘 모르시는 분은 세특이 뭐야, 합정이 뭐야 하실 수 있으니까 길게 설명해서 자꾸 드릴 테니까 몇 번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학년 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할 것도 많지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아니라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죠? 그럼 책이 끝났는데 그 책 내용이 끝나지만 그 뒤에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 뒤에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워크시트지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이 뒤에 얘기를 본인이 상상해서 그려보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이어서 또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희 지금이 부모님들이 아니고 저희가 학생이라고 치면 한 내용의 책을 읽고 모이고 난 뒤에 그 뒤에 내용들을 각각이 다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 제목에 해당되는 표지를 내가 그릴 수 있겠죠.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면 상관없습니다. 못 그리면 못 그린 대로 표지에 뭐가 나오겠다를 그릴 수 있을 거고 잘 그리면 잘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릴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책에 나오는 용어들 중에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디베이트 같은 대회를 보내보신 분은 알겠지만 입안하고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 용어에 대한 해석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정리를 따로 시키는 겁니다. 요런 활동 하는 게 요 나이 때 요런 활동 해놓으면 가장 도움이 돼요. 제가 아까 국어 얘기 갑자기 나간 이유가 뭐냐면 정시에서 지금 수학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되는 게 국어고요. 우리 아이들의 멘탈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낮아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수학에서 멘탈이 나가고요.
남자아이들은 보통 면접 가면 박살 납니다. 대구의 남자아이들 면접 진짜 못해요. 바보 같아요. 녹화해 놓으면 우리 애가 저렇게 말을 못했나 할 정도로. 자, 근데 이 국어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가 1교시예요. 우리 아이가 1교시 시험을 망쳤어요. 그러면 나 1교시를 망쳤으니까 2교시부터 정말 잘 쳐야지 할까요? 재수 생각이 왔다 갔다 할까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국어가 지금 수능 칠 때는 국어를 제일 중요시 얘기를 합니다. 자, 수학은 우리 아이 로드맵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아이를 나는 스카이도 보내고 싶고 정말 잘하는 데 보내고 싶잖아요. 이 나이 때는 다 서울대 갔잖아요. 우유도 서울만 먹이잖아요. 네. 나중 되면 알죠. 고3쯤 되면 지방대라고 하라고 저지방 우유 뭐 이런 거. 농담입니다. 자, 근데 우리 아이를 좀 과학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요즘 신문을 잘 안 받아보시는데 웬만하면 저희 집은 신문을 받아보거든요. 예. 신문 받아보시면 신문이 없다. 그럼 인터넷에 가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뭘 하느냐 하면 신문 한쪽에 보면 날씨 파트가 있어요. 날씨 파트. 그 날씨 파트의 기호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영어로 인터넷 찾아서 정리시키면 그게 과학 탐구 보고서의 시작입니다. 언제 하느냐 이때. 모르잖아요. 옆에서 막 설명해 주면 됩니다. 태풍이 오는데 태풍 왜 발생할까? 던져놓은 게 그게 주제. 그래서 찾아보게 하는 게 요 나이 때. 그러니까 책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책 한번 읽는 거랑 왜 그럴까 해서 이제 과학 관련된 책 나온 거 아시죠? Y라고. 네. 자, 그렇게 해보시는 게 이게 출발입니다. 수학은 요 때부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때 학원을 어디부터 먼저 보내냐면 사실 수학부터 안 보내고 제일 먼저 보내는 게 여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른 학원 안 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영재원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수학학원 보내고 과학학원을 보내는데 과학을 대표적으로 보내는 게 가장 유명한 게 와이즈만이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수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MS도 있고 소마도 있고 등등등. 요 학원에 왜 보내느냐면 사고력 때문입니다. 사고력 수학이 여기에 있답니다. 근데 나는 학원 보낼 형편도 안 되고 굳이 학원을 안 보내도 돼 하는 거 보면 디딤돌 3% 수학이라고 시중 교재가 있습니다. 그냥 써서 하시면 돼요. 요거 풀리시면 해결됩니다. 대신에 풀리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어머니가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가 손대는 만큼 나는 신경 쓰고 공부해야 돼요. 자, 영어 뒤에 초등은 사실은 청담학원이나 의학원 보내셔도 공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성국 기준에 청담을 보내다가 초등에 중등 넘어가면 뭘 하냐면 선생님이라는 데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시처석 아니면 집에 안 보내요. 엄마는 아이가 집에 안 오면 안 올수록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제시처석 계속 있으면 이 아이의 중학교 때 성적은 오를까요? 오를까요? 붙잡으로 계속 시키면 오릅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좋아하고 몰고를 둘째 치고 그냥 여기 보내니까 성적이 오르더라. 그래서 여기 지금 한 3,200명 정도 됩니다. 학원생이. 여기 손대매 제가 현원 대표하고 친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뭐냐? 우리 아이가 자 이런 거 다 잘하려면 하나는 이렇습니다. 자 남편분이 왔어요. 야 여행을 가자. 해외여행 가자. 어디 갈지도 정하고 비행기 표도 정하고 네가 원하면 1등석 타도 되고 비즈니스 타도 되고 네 맘대로 해야 된다. 카드 줄게 해봐 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남편분이 와서 해외여행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가 호텔도 네가 정하고 비행기 타는 것도 네가 정하고 저가 항공을 타든 대한항공을 타든 네가 다 정하면 되는데 비즈니스 타도 되고 이번에 진짜 뭐 이만한 프로젝트가 돈을 이만큼 받아가 한번 꼭 가고 싶다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외여행 가자고 남편이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정해야 됩니까? 예? 날짜 정하고 숙소는 어디 정합니까? 숙소 정하기 전에 어디로 정해야 되죠? 어디로? 자 그러면 미국을 갈 수도 있고 호주를 갈 수도 있고 유럽을 갈 수도 있겠죠. 요게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계열입니다. 공대를 갈지 의대를 갈지 상대를 갈지 그 인문계열을 갈지 의학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뭐 그런 걸 정해야 됩니다. 얘가 유럽을 가기로 했는데 영국을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스위스를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나중 문제. 요거 언제까지 정해야 되냐?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무조건 정해놔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공부 잘하는 동네일수록 강남, 수성구일수록 걔들도 못 정해요. 정해놓은 애들이 있어요. 어디 가는 애들? 의대 가는 애들. 의대 가는 애들은 초5, 초6, 중1, 2, 3부터 거의 여기 의대를 정해놓고 공부를 해요. 근데 정하긴 정했는데 실력이 안 돼서 계속 내려오는 애들도 있고 그 정해놓고 올려가는 것도 있죠. 자, 보통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했어요. 그럼 목표를 정해서 달성하려면 내 실력을 끌어올려야 되나요? 내 꿈을 낮춰야 되나요? 실력을 올려야 되죠. 네.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실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계획. 자, 여행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내가 가서 그냥 사는 거랑 네이버도 예약하면 10%, 15%, 20% DC 해주나요? 안 DC 해주나요? DC 해주죠. 그러니까 예약을 다 해놓고 플랜 B를 짜놓으니까 나는 돈도 적게 들고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같은 돈으로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들도 똑같아요. 왜 우리 집이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좀 더 부자가 아닐까? 우리 남편은 왜 저렇지?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이게 삼성에서 만든 갤럭시라는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 삼성에서 이걸 만들 때 이게 설계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자, 그러면 바닷가에 경치 정말 좋은 게 있어서 나중에 정말 괜찮은 집을 짓고 싶어요. 건축사를 불렀어요. 집 지어달라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지을까요? 설계도를 그리고 지을까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아이들한테 보통 묻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내 인생이 중요한가요? 이 스마트폰이 중요한가요? 이게 중요한가요? 답을 왜 안 하세요? 어느 중요한가요? 인생이 중요하죠. 내 인생은 이 하찮은 스마트폰보다 디테일한 설계도는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위로 못 가는 가장 큰 이유 계획도 없고 실천도 없고 설계도도 없으니까. 학교 가도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해준 적도 없으니까. 그럼 네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애가 정말 심각하게 내 꿈을 고민할 만큼 시간을 가져봤는지 물어보면 그런 애들이 없습니다. 꿈이 뭐야? 에이 뭐 쌤 아무것도 없어요. 끝. 그 다음부터 또 생각할 틈이 없어요. 없으니까 내가 계획해서 내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엄마가 야 우리 이러니까 한번 우리 여행 어디 가지처럼 우리 한번 찾아보자고 이런 것도 인문계열은 이런 것도 있고 상경계열은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경험해 본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은 그냥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면 서울대 갔겠지 했는데 서울대 못 가죠. 자, 동부 애들은 그러면 실적이 좋으냐? 안 좋죠? 네, 안 좋죠. 수성도 비하면 왜 안 좋을까요? 거기 비해서 이런 수성구만 해도 아마 이렇게 했으면 여기 다 찰 겁니다. 네. 저기 특히 막 서울 쪽에 내린다 그러면요 코엑스에서 500석 있는데 꽉하게 차요. 자료차 하나만 들어요. 여기에 임하는 것 같고 저희가 저한테 연락 와